만나면 좋은 친구 MBC. 민간 6명을 위촉을 했고요. 질서계도 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한 20여 분 또 계시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음주 단속도 하고 계도 활동도.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손님이 이제 많이 안 들어오겠죠. 조금 질서 유지에 좀 신경 써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부산 핫플레이스 중 하나죠. 밀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밤마다 술판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인근 주민들, 반대로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는 인근 상인들, 여기에 시민들 간에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시사 포커스인 오늘 이 사안 짚어봅니다. 뉴스 티격태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티격태격 시작합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네네. 네, 구청장님. 아마 이 금주구역 지정이 부산에서 밀락으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작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주 피해와 국민의 어떤 건강 정진을 위해서 일정 구간에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네네. 법이 개정에 따라 저희 수영구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금년 5월 23일 날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회장님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먼저 수영구가 이제 술판공원 또 쓰레기 대란에 의해서 뭐 급기야 네. 극약 처분을 내렸죠. 네, 금주공원 지정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상인들 입장으로서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 관광객에게 뭐 선의를 호소하기도 네, 네. 했는데 민원 해결을 먼저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책임도 통감합니다. 네네네. 먼저 그렇게 민원을 해결했으면은 이렇게 조례가 결정되는 사태가 안 났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영구가 금주공원 지정한 것이 당연할까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금주공원 지정을 하면서 관광객이 급감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무모한 시도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시민의 자유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면서도 실효성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단속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민원 해결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조례가 결정되고 나서 다른 도시를 보니까 바로 그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음 달부터 바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런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회장님 말씀처럼 뭐 이렇게 과정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고요. 네네. 특히 저희들 뭐 지역 주민들 통해서 4월 달에 또 한 70여 명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또 그 네. 전에 또 전문가 의견도 구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문기관인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저희들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쌓여온 밀락 수변공원의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전문기관에게 용역 의뢰를 했고 네네. 그 결과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찬성으로 한 65%, 반대가 한 35% 그렇게 나왔습니다. 청장님은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는데 예. 회장님 어떠시? 그래서요. 네.
먼저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한 차례에 설명회가 공청회를 또 대신하는 부분에 문제를 두고 있고, 그럼 금주공원을 반대하는 뭐 일정의 하루행센터라든지 네네. 그런 상인들은 실제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네. 그런데 왜 우리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찬성하는 상인도 실제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쓰레기 대란 같은 이런 부분에 그런 민원에 해결을 하기 어려웠다. 그런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하기 네네. 어려웠던 부분인데, 저는 수영구에서 피해 당사자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만 편향적으로 반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이 불합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우리 그 밀락 수변공원을 두고서 조례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범칙금이 나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가게, 상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뭐 먹고 또 대화 나누고 하는,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상권이 침체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님.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변공원 입구 언저리에 계시는 이제 회를 썰어 파시는 분들은 네. 매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밀락 수변공원은 지금까지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불법 천지에 이런 어떤 술판 공원, 술병 공원 이런 어떤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어떤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을 해가 왔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무질서한 수변공원을 새롭게 뭔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네. 안 되겠다라는 절대절명의 어떤 시민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었고요. 그런 네. 과정에서 단순하게 이 밀락 수변공원을 술만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또 음악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청장님이 지금 전문 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차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멘트하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죠. 네,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전문기관에 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상권 영향 평가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상인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다음에 금주 문화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스스로가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저는 인정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다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일이 생기면은 선진국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선진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네. 음주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네. 게 일상생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어떤 문화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문화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왔고, 네. 또 이제 흔히 우리 할머니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이고 저 사람이 막 술이 원수지, 술만 안 먹으면 양반인데, 아이고 술 때문에 네. 사람은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자든 여성이든 술을 먹고 실수하는 부분을 네. 어떤 처벌에 대한 어떤 사회 규범이 굉장히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음주 문화, 네. 금주 대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뿌리 깊은 음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금주 문화를 하고 있는데, 네네.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뭐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음주 문화도 다른데, 그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문화를 무시하고 외국의 뭐 음주 문화, 그 금주 정책을 따른다. 그건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역 상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조치가 이제 확실히 시행이 되면은 상권이 침체될 거다. 아니다. 상권이 활성화될 거다. 여기에 대하여서 회장님부터 예.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수변공원 어떤 공원입니까? 지금 전국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지역 상권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네네. 한 해 찾는 관광객이 거의 9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근처 해센터라든지 하러 직판장에서 해를 구입해서 네. 소변공원에서 지식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금주공원 시행으로 관광이 급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 상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예, 그건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요.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옛날에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다 피웠습니다. 네. 어른들께서.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이제 옆 사람, 내 그렇죠. 개인 말고 피해를 공공의 주니까. 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기인해서 이 담배 피우는 곳이 이 공공장소에서 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수변공원에서도 음주로 인해 간 피해는 제가 여기서 1시간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겁니다만은 그러한 피해를 줄이면서 이제 상권이 몰락한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고요.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또 그 수변공원이 정말 문화와 어떤 음악이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새롭게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수변공원을 찾는 관광객, 특히 토요일 날 주말 저녁에는 네네. 거의 99%가 젊은 세대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놀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민원에 대해서 뭐 소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네. 부분은 지자체가 관리를 잘하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죠. 지금처럼 규제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요원을 배치해서 수거를 하고 또 순찰대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먼저 시행되고 그다음에 하다 안 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규제를 생각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글쎄, 저게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우리 저 같이 나오신 회장님께서도 이 방송이 10년 전부터 매년 7, 8월이면 그동안 지자체가 했던 역할이 대안을 있습니다. 마련해라라고 예. 엄청나게 시민사회가 요구를 네네. 해가온 사항이고 네. 문제가 지적돼 온 사항을 자,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이제 저희 이 법도 개정되고 그 작년 재작년 전까지는 이 저희들이 이 권한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 법을 통해서 정부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청장님, 이제 자, 그럼 가능하고요. 규제를 만약에 하면은 이게 규제를 해결이 하려는 게 됩니까? 아니고요. 네. 이게 규제라는 거는 일방적인 규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공원에서 남의 피해를 주지 않는 술 빼고는 모든 걸 다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술 말고는 모든 게 허용되는 거거든요. 술로 인한 피해를 남에게 주지 말자는 그 취지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 자,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면은 네. 경범죄에 처벌 받습니다. 그죠? 다른 법률이 있다. 있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3만 원에 처벌할 수 있고요.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저항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너무 못하겠다. 이렇게 아니, 경찰 근데- 협조에 아니요, 통해서 해야 그게 되는데 아니고요. 그걸 그런 너무 수월하게 거는 생각한 지금 것 같다. 대한민국에 법원이 있더라도 사문합니다. 경범죄가 누가 떠들고 오면 경찰이 오면 조용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경찰이 그놈까지 다 못 냅니다. 그리고 경범죄를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요. 우리 아니 고성방가를 말씀하시니까 아니 고성방가는 술에 대한 아니 이야기를 회장님이 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고 술로 인해 가지고 예. 와가 보시면 압니다. 그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무지를 쓰고 법권의 지역입니다. 네, 네. 아무도 젊은이들이
질서나 법을 지키지 그러면은 않는 청장님, 공간이 되어버리거든요. 술을 안 저희들이 마시면 아니 쓰레기가 예. 쓰레기 대란이 술을 안 마시면 해소가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해봤습니다. 12시 돼서 불도 꺼보기도 하고 12시 되면은 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내일 또 만납시다. 음악도 내보내고 계도를 제가 4년 동안에 엄청나게 전 공무원이 붙어서 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그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청장님, 가운데에 청장님 이제 말씀을 법이 또 오래 개정되는 하시는데 바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번 하는 드릴게요. 거죠. 뉴욕 같은 경우는요 쓰레기통 입양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보통 인근에 있는 쓰레기통을 입양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뉴욕시는 관리비를 주면서 수거만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캠페인 3년 만에 민원이 40%까지 줄었습니다. 또 덴마크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녹색 발걸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금주공은 사실 오죽하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네. 뭐 한 4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주공은 규제하기 전에 이는 어떤 다양한 어떤 방법도 제시를 하고 또 지역 주민과 지역 상인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 고통 민원을 분담할 것인가 그런 그 숙론의 장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빨랐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예. 문제는 9시 이후입니다. 젊은이들이 술이 네, 취하고 술이 난 뒤에 일어나는 모든 무질서를 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 그 쓰레기 나오는 양을 처리할 수는 없는 그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저희들이 행정동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술을 적당하게 드신 게 아니라 술을 저희 이상으로 먹고 난 뒤에 그러면은, 술 취한 분들의 젊은이들이 예. 무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청장님, 그게 술이 그게 문제가 이제 아니고 문제가 되는 술을 거죠. 마시는 일탈하는 행위가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서면이나 강북동에 자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 있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금주 구역을 지정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지금 청장님 그 네. 강안리 해수욕장 금주공원 지정하실 겁니까? 안 합니다. 그럼 형평성의 문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밀렉 수변공원이 30년 정도의 상권이 활성화돼서 가는데 대장님 지금 죄송한데요. 거기는 광안리 상권이 해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해수욕장은 법에 의해서 술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예. 해수욕장은 그림 수변과는 좀 다른 법에 모양이에요. 그래 네, 돼 네, 있습니다. 네. 예, 해수욕장에 예, 지식이나 대한민국 모든 술을 법에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아니, 파악을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거는 저 틀림이 없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예, 그 이거는 음주 및 그 예. 금주를 하고 치식을 금지를 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예. 때문에 예, 데스크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한번 확인 안 좋겠는데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이거는 같습니다. 아니 제가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해수욕장에서는 술을 먹지 못하도록 그러면 되어 제가 있습니다. 예. 그 법이 그래 돼 강안리 있습니다. 해수욕장 가서 예. 캔 맥주를 따고 마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관리를 잘 못 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을 간혹 있겠죠.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경찰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명입니까? 도둑놈 그러면 뭐 그 못 잡는다는 거 왜 못 잡느냐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서 네. 아니 똑같은 사실 일이 그렇다는 게 일어나는 법이 겁니다. 그래 돼 있다는 네, 겁니다. 네. 지금 청장님께 회장님이 하는 문제 제기는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말 청장님이 회장님께 하는 얘기는 4년간 해봤는데 관리가 도대체 해를 써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쪼록 이 합의가 잘 되고 또 이제 이 법이 집행이 되고 또 범칙금이 나가고 하지만은 또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두 분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7월 1일부터 밀락 수변공원은 그 어떤 모든 여건에서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즐길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술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영구는 술병공원의 오명을 벗어나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부산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금주를 꼭 지켜주시고 또 우리 걱정하시는 상인들을 걱정 덜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 광안리에
밀락수변공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민의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행정을 통한 시민 간섭은 최소화돼야 되는 거고요. 눈앞의 현상이 지금 불편하고 눈살 찌푸려진다고 해서 그때마다 강제 규정을 남발하다가는 우리는 종래에는 무서운 감시 사회에서 살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장 상인들이 어떤 상인가를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상인들은 대책 없는 일본 오염수 방출에 지금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금주공원까지 겹치니 지금 먹고 살 일이 앞날이 캄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구청장뿐 아니고 지자체 장의 모든 분들이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고민하고 자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긴 시간 동안 뜨거운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요즘 길거리마다 각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들 보셨을 겁니다. 현수막 개수도 지나치게 많지만 대부분이 정당 간 상호 비방 일색입니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문구들로 현수막 공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이루어지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공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 5개 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 규제가 대폭 풀린 겁니다. 각 정당에서는 게시 장소나 수량, 규격 등의 제한 없이 보름간 현수막을 내걸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선거철이 아닌데도 상대당에 대한 비판 등 각 정당의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돼 있습니다. 정보성 현수막도 있지만 비방하는 내용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너무 서로 상호 간에 비방만 한다면 그거는 좋지 않다고 피로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부산시당이 참신한 시도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정책은 무엇인지, 공약은 무엇인지에 대한 현수막만 게시하겠다는 것으로 대의원 대회를 통해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 좀 같이 동참해주면 대단히 이번 총선, 22대 총선이 저는 그 정책 선거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 인천에서는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게 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당들 특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현수막 공해가 좀 심해졌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정안을 발의를 했을 때는 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과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발의는 됐습니다만 어떠한 법안이라도 그렇듯이 그 시민들의 민원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민의 민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이제 적용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뭐 환경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시각적인 공해와 또 그렇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순기능을 위해 만들었지만 이게 역행을 하여서 이제 정치를 외면하게끔은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좀 여야가 좀 협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어느 곳에서나 제한 없이 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좋은 효과를 보려고 했었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온통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과 비판만 일삼는 현수막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려 5만 장이 넘는 현수막이 지금 반년 정도 개첩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대 정당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많지만 시민들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방임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달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 개정안이 발현되기 전 같은 경우는 정당 관련 현수막에서 511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1269건으로 2.5배 가까이 3개월 사이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조례로도 명시를 할 수 있게끔 상위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새로 우리가 이렇게 제시된 가이드를 살펴보면 장애인 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달 수가 없도록 했고 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2m 이상으로만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가이드가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핵심은 안전보다는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정치 갈등에 지쳐 있는데 또 현수막을 통해서 아침에 기분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을 하는데 출근 중에 또 양 정당이 싸우는 그것도 인신공격 수준의 비판과 비난을 하는 이 모습이 싫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원론적으로 접근해서 상대 정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제어하고 그리고 정책 홍보는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상위법 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 부산시 의회에서라도 먼저 양당이 좀 어떤 좋은 합의, 예를 들면은 뭐 문구의 내용을 지나친 건 쓰지 말자. 그리고 또 안전하게 하자, 개수도 좀 줄이자, 이런 합의를 하는 거는 힘든가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BIE 시찰단이 방문을 했을 때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을 3박 4일간 정도 시찰단이 방문을 했을 때 모든 정당이 엑스포 응원에 대한 현수막으로 통일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 정당과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협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시도가 있지는 않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조례도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 또한 심각한 법 위반이기 때문이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지역구당 현수막을 4개 이상 달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행안부에서 곧바로 제어가 들어왔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5개 광고물법을 하루빨리 좀 손봐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부산 차원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가서 시민들께 좀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 민주당발 선동공포가 수산업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대목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일구동성으로 대목이 사라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우럭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염수가 벌써 후쿠시마 바다에 노출돼 있습니다. 오염수, 후쿠시마 방사능 이 정도면 폐기물 아니었을까요? 전문가와 정치권이 오염수 영향을 놓고 괴담 논쟁으로 대립하는 모습만 보이는 사이 바다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어민과 시장 사람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는 건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여름 해양 방류가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어민과 시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럭이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세슘의 기준치가 180회가 넘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서 괴담 선동하는 거다. 아니다. 세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막 논쟁이 붙었어요. 어떻습니까? 오염수는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슘이 몇백 배나 해당되는 우럭이 나왔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죠.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잘못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도 조금 성찰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때는 침묵하고 그리고 옹호를 하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똑같은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하게 공격하는 것, 그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국제 기준치에 맞지 않는 오염수 방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 언론에다가 마치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듯한 네네. 이런 기조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어려울 때 여야가 협치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될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치 선거의 표를 위해서 또 갈등을 야기하고 또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선동성 행위죠. 그래서 민주당은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의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조금 더 일본에게 강한 항의성 메시지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저희도 조금은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00% 그 안전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네. 방류가 이루어지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 이전에 이제 결정을 촉구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그리고 그 여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정부로서 강력하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줘야 한다라는 네. 것입니다. 괴담이나 선동이 아닙니다. 권리 주장이고 그리고 정당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청입니다. 전례 없는 오염수 해양 방출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쿄전력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해양에 방출될 오염수에 대한 측정은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 말은 즉 자신들의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주체가 내건 샘플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을 한다라는 게 과연 안전하다는 것과 일치하겠느냐라는 부분인 네. 것이죠. 그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미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본과 한국은 굉장히 가까운 바다를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이 바다가 멈춰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한 전례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인가라는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왜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께는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 왜 그때는 침묵하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싶고요. 침묵하지 그리고 않았습니다. 침묵한 적 없고 WTO에서 이제 저희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이제 거부를 하는 부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과 함께 제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 지금 상황. 정확하게 찾아보셔야 되는데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제 기준치에 맞지 않는 오염수 방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정부에서 수차례 그렇게 입장을 밝혀도 민주당은 무조건 국민의힘이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부에서는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몇 번이나 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과는 자꾸 좀 저렇게 다르게 가야 말씀하시는 될것 것은 같은데요. 수산물 저는 수입과는 마치 다릅니다. 광우병 사태, 사드 사태 때 민주당이 또 네.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이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선 앞두고
정말 여당을 도와가지고 일본과 협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는커녕 대통령을 때리기만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죠.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일본에 할 말을 해야 하는 외교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외교는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요. 천일염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 주셔야죠.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제가 몇 번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제 기준치에 맞지 않는 오염수 방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오염수가 음용을 할 수 있는 사례로 전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소를 해주셔야죠. 지금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듣질 않아요. 듣고 그 워딩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해도 니네는 무조건 맞아 이런 식의 토론을 하게 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아마 두 분의 의견이 대립할 것 같은데 서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 시기를 두고 IAEA의 최종 발표가 있은 후가 돼야 된다. 아니다.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연히 IAEA 발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고 건강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쟁화가 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총선과 결부 지으시는데 그 부분 자체가 국민의 불안감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도쿄 전력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미 시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강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비춰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이 없이 지금 피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치를 하든지 혹은 제재를 요구를 하든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청문회를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이전에 하자는 그 발상이 이해가 안 갑니다. 논의라는 것은요, 어떠한 근거와 팩트가 제시된 다음에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요, 우리 세계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이 있는 원자력 관련된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서 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근거와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곳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뭐 마치 광우병이나 사드 때처럼 또 아무 의혹이나 던지고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또 이런 청문회를 하려고 민주당이 급하신 것 같은데 저는 청문회라는 것은 근거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적절하지 않은 예를 들고 계셔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후쿠시마의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시찰단이 방문을 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실과 근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찰단이 방문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근거가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공개를 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것은 IAEA에 대한 기준점을 이미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던지기 하시면 안 되고 보세요. 오염수를 방류 못하게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 오염수는 위험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를 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청문회를 해서 일본에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근거도 없이 자료도 없이 청문회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현재 해소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불안감을 만들어 놓고 먼저입니다. 해소하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불안감을 만든 것은 현 정부지요. 지금 미온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이 대응 정책을 계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원자력 방류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일본에 항의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건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항의를 하셔야죠. 근데 지금 외교적으로 그 어떠한 절차도 그러니까 밟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민을 위한 기금을 마련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류 계획이 2021년 4월에 발표가 되었지만 부산시는 TF가 2023년 2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례 정도밖에 해외를 하지 않았고 예산도 8억 정도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2억은 심지어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6억이 측정 기기인데 결국 방류를 전제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기기는 아직까지도 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요. 부산시장이 팀장으로 구성된 TF팀이 발족돼 있습니다. 네네. 무려 4개 반이 구성돼 있죠. 우리 TF팀 중에서요. 부시장이 헤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형량도 가볍고 신상 정보 공개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는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취급했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수단 또는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살인의 고의가 있어 강간 등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을 10년간 공개할 것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도 20년간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형 집행기관과 겹치는 신상정보 공개가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내려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20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화가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명도 연장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도 노인 복지를 이야기를 할 때 노인 연령 상향이라든지 청년도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시대가 이 변화하는 만큼 이 형량에 대한 것과 사회와의 격리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네네. 즉 형량에 대한 가중 처벌과 좀 강력한 사법 체제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과실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요. 과실이 100대 0입니다. 그렇죠, 범죄자가 아무런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을 묻지마 폭행하고 기절에 이르게 하고 또 끌고 가서 성폭행한 사건이죠. 네네. 정말 피해자는 선량한 한 명의 시민일 뿐이고요. 범죄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렇죠.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더 저는 무거운 네네.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상 공개를 하는 거는 뭐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의 신상 공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돌려차기 범죄의 범죄자에게 이렇게 신상 공개 네. 같은 경우에는요. 출소 이후에 그렇죠. 부터 이제 신상이 공개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다 사건에 잊어버리죠, 이 대해서 사건을. 잊어먹을 네.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 범죄자의 어떤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크게 네.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네. 에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악질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N번방의 사건의 조주빈이나 네. 정유정처럼 뭐 포토라인에 세우든지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이 범죄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좀 파격적으로 좀 강화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에 대한 목적이 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머그샷 공개는 그 범죄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자신의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민등록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제 얼굴과도 매칭이 잘 되지 않고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 부분을 공공의 정보와 공공의 이해 네, 영역으로 네. 보기 네. 때문에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좀 따져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변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평소에 원한이 있거나 평소에 무슨 관계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묻지마 범죄였지 않습니까? 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노력, 어떤 게 가능할까요? 묻지마 범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대상도 시기도 특정할 수가 그렇죠.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범죄가 일어난 순간을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요. 그렇게 예방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은 그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격리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그냥 개인적인 네. 의견이고요. 네. 더해서는 이렇게 묻지마 범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묶어버리면 세부적으로 접근할 그 경로가 네. 차단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던 정유정 사건이나 그렇죠. 지금 이 돌려차기 사건 둘 다 대상이 불특정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두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묻지마 범죄라는 걸로 묶여버리게 되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과 대책의 디테일이 부족하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량하지 못한 아주 잘못된 인격을 가진 범죄자들이 네. 선량한 시민들을 피해를 끼치는 이런 저는 사건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속상한 것은 선량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난 역사에서부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예방이 사실은 행정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예방은 사건들이죠. 어렵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죄에 처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놔야지 네네. 범죄자들도 두려움을 네.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형을 구형하고 네. 또 많은 형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반성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벌을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DIE 총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30 엑스포 개최 후보 도시인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4차 프레젠테이션을 갖게 되며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파리 총회는 부산 엑스포의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활용한 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밑반찬만 10가지가 나오는 이 식당은 김치와 나물을 재탕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시내 음식점 225곳을 수사한 결과 잔반을 재활용한 8곳과 원산지를 속엽한 2곳 등 11곳의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산의 인구수가 10,000명 가까이 감소해 연내 33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330만 9,261명으로 지난 5달 동안 월 평균 1,700여 명씩 감소했고 이런 추세라면 2020년 9월 34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3년 만에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 인구가 330만 명 아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을 당한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고 사망 당시 7kg으로 또래의 절반 수준이었는데도 자신은 외식을 즐겼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6월 25일은 뉴스톡톡에서 국가수호 최후 보루였던 부산의 상징성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재조명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마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 keep